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200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002일차입니다. 네, 오늘 1.5가구예요. 그쵸? 네, 1.5가구라는 또 단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혼자이면서도 혼자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늘고 있다. 그쵸? 혼자인데 혼자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보다는 나를 우선시하는 이들은 우리보다는 나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시대가 됐긴 했는데, 우리 일은 나보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나보다는, 상대방, 타인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 타인에 대한 집착을 하라는 게 아니라, 타인이 어떻게 됐나, 이 집착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마음, 어떻게 해야 배려를 할 수 있을까라는 타인에 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요새는 어쨌든 우리보다는 나를 우선시하는 이들은 자신만의 공간, 시간, 가치관을 철저히 지키며 완전한 자유를 지향한다. 완전한 자유를 지향하는 거야. 하지만 어, 극심한 고물가로 혼자만의 생활을 지키기, 버거워지고, 물가가 높아지면서 혼자만의 생활을 다 하기는 좀 이제 버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독과 불안도 그래서 밀려오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데 고독과 불안도 밀려오고, 혼자이지만 혼자이고 싶지 않은 그 지점을 비집고 새로운 가구 형태가 발화하고 있다. 개인의 자율적 삶을 기반으로 개인의 자율적 삶, 혼자 사는 1인의 기반으로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유연한 연결감 0.5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0.5, 완전한 1인이 아닌 0.5를 추구하는 사람들. 트렌드 코리아 2026은 이러한 가구 형태를 1.5 가구라 명명한다. 1은 침해에 불과한 자율성을, 0.5는 선택적 연결감을 지칭한다. 1.5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수다. 단순한 1인 가구를 넘어서면서도 그렇다고 다인 가구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새로운 가구의 모습이다. 1.5 가구는 지원 의존형, 독립 지향형, 시설 활용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각기 세부적인 모습은 다르지만 초솔로 사회의 고독을 해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실용적인 진화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1.5 가구의 특성을 공유한다. 이 초솔로의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섬이지만 모두 연결돼 있다. 1.5 가구는 바로 이 고립과 부담의 시대에 우리 개개인이 고안해낸 가장 실용적인 전략적 연합이다. 우리는 모두 섬이라는 고독한 현실을 인정하되 그 섬들을 잇는 작고 유연한 다리를 만들어 서로 연결 짓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결 짓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의 어떤 사례를 네, 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또 연결지는 게 있는데 사례 1, 2, 3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사례 1 A, B, C로 나뉘어 놨는데 A는 혼자 산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 산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 자신의 반려 존재들과 자주 찾아와 살림을 도와주는 부모님 때문이다. 그는 고양이와 반려식물을 기르며 수집하는 피규어도 많다. 최근에는 반려들을 들여놓았다. 부모님은 차로 10분 거리에 사는데 종종 찾아와 밑반찬도 주시고 살림을 도와주신다. 가끔 집에서 부모님과 저녁 식사도 함께하는 탓인지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 두 번째. B는
동성의 파트너와 회사 근처에서 둘이 산다. 하지만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는 않는다. 서로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이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 룸메이트, 매칭 앱을 통해 동거인을 구했는데 독립적인 성향도 비슷할 뿐더러 월세 및 관리비 50대 50 부담, 공용 공간 청소는 매주 토요일 교대로, 사전 동의 없는 외부인 출입 금지 같은 명확한 계약 조항을 서로 잘 지키는 탓에 함께 사는 불편함은 거의 없다. 거실과 주방은 공유 공간이지만 각자의 방문을 닫는 순간 서로의 사생활은 혼자 사는 듯 완벽하게 존중된다. 그죠? 월세가 부담이 되니까 함께 사는데 사적인 어떤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가 있어요. C. C는 이번에 영영 코리빙 하우스라는 이름의 공유 주거 서비스로 이사했다. 이곳의 개인 공간은 작지만 크게 좁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공용 공간이 충분히 넓고 기능도 많기 때문이다. 층마다 부엌이 있어 가끔 조리도 할 수 있고 작은 도서실에서 도서와 업무도 볼 수 있으며 특히 1층 카페 겸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요가나 북콘서트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기 개발도 도모하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 관리비는 다소 비싸지만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전에 살던 원룸과 달리 이곳은 혼자 살아서 불편하다거나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 사람은 1인 가구인가 아닌가? 외견상 A와 C는 1인 가구로 분류되겠지만 완벽한 혼자는 아니다. A는 반려동물과 식물, 자주 찾아와주는 부모님이 집안을 채워주고 있으며 C는 자기 방에서는 혼자지만 문을 열고 공용 공간으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B의 경우는 겉으로 보면 2인 가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거의 혼자 사는 것과 다름없다. 월세를 나눠낸다는 경제적 필요 이외에는 누군가와 동거한다는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각자가 뿔뿔이 흩어지는 나노 사회로의 이행이 빨라지고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1인 가구라고 하기도 그렇다고 다인 가구라고 하기도 애매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기존 가구 개념으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대에 살게 됐다. 당신은 얼마나 싱글이세요? 나노사회, 그쵸? 극소 단위로 파편화된 사회를 일컫는데 공동체가 개인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며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이 되어가는 것이 나노 사회다. 라는 것은 이미 이제 2022년도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는 개인의 독립적인 삶, 1인의 삶을 기반으로 하되 심리적인 고립과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자원 0.5를 전략적으로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의 새로운 주거 방식을 1.5 가구라고 부르고자 한다. 1.5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수다. 단순한 1인 가구를 넘어서면서도 그렇다고 다인 가구라고 하기에는 뭔가 비어있는 새로운 가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1.5 가구는 전통 가족도 완전한 1인 가구도 아닌 그 경계 위에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가구다. 이는
4인 혹은 5인 가구와 같이 정수 1, 2, 3으로만 설명할 수 없었던 우리 시대 가족의 빈틈을 채우는 새로운 소수점 단위의 가구 형태다. 1.5 가구는 초솔로 사회의 고독을 해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진화의 결과물이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근데 이제 함께 하지만 또 젊은 사람들의 성향이 있어요. 침해하는 걸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젊은 분들의 어떤 성향, 취향, 그죠? 예, 살아가는 어떤 그 문화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또 느껴지고요. 자율성과 연결감의 완벽한 조화를 찾아서 자율성과 연결감, 그죠? 혈연으로 묶인 가족과 완벽히 독립된 1인이라는 낡은 이분법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가구들이 우리 주변에서 조용하지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혼자인 동시에 함께이고 함께이면서도 혼자인 새로운 관계 맺음의 방식을 1.5 가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자 한다. 1은 개인으로서의 오롯한 자율성을, 0.5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연결감을 의미한다. 좋은 관계는 자율성과 연결감을 함께 만족시킨다. 연구에 따르면 두 축이 동시에 충족될 때 웰빙 수준이 가장 높다. 두 축이 동시에 충족될 때 웰빙 수준이 가장 높답니다. 그렇죠? 자율성으로 연결을 해서 완벽한 조화를 찾을 때 1.5 가구가 찾는 것도 이 균형이다.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적 삶에 실용적으로 연결되는 연대가 주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이다. 1과 0.5가 결합된 1.5는 혼자인 것보다는 든든하지만 완전한 공동체보다는 가벼운 새로운 시대의 관계 맺음 방식을 보여주는 사회적 수식이다. 현대인들이 이 1과 0.5를 어떻게 조합해 나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결코 침해받을 수 없는 개인의 자율성. 흔히 현대를 개인주의 사회라고 부른다. 과거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속하고 있는 여러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집단주의 사회였다. 소속 집단 혹은 주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개인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요즘은 누군가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개인의 삶에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이 참 좋은 게 콧물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그게 참 좋은 게 그러니까 개인의 잘하는 것은 부각시켜서 스스로 하고 스스로의 만족감으로 스스로 하고 누군가에게 막 요구하거나 뭘 했거나 이런 것들을 젊은 친구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거든요. 다 마찬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되 내가 스스로의 만족감을 느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못하는 거는 못하는 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있지만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상하다 왜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못하는 이제 안 하던 습관이 오래되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인의 끊임없는 어떤 각성과 그런 건 있지만 그거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도 없고 내 할 일은 내가 하고 나의 만족감으로 보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음,
그러니까 침해할 수 없는 그런 침해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의 만족감과 내가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인의 성향에 잘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그냥 자기의 만족감으로 함께 그냥 협업을 하기 위한 자기 잘하는 것을 그냥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는데 뭔가를 자꾸 이제 그런데 얘기를 해서 스스로의 어떤 편안한 것들은 이제 의견을 나누어서 또 조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영 어떤 그 못하는 거를 요구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 파트너들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어떤 서로의 어떤 그 인격적인 부분은 잘 저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또 이제 보면서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침해받을 수 없는 개인의 자율성이 있다. 하지만 서로의 융합이 또 잘 되어야 된다라는 게 완벽한 조화를 찾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벽한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 팀의 파워는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라는 30, 그렇죠? 에너지가 낮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이 팀의 파워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쓰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잘 협업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로 바꿀 것이냐, 불평불만으로 있을 것이냐. 저녁에도 보니까, 서울에서도 보니까 탑 스폰서와의 어떤 미팅들 이루어진 것들 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영상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영상이 흔하게 많이 보셨지만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좀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네, 어째 볼게요. 흔히 현대를 개인주의 사회라고 부른다. 그렇죠? 과거에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속하고 있는 여러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집단주의 사회였다. 소속 집단 혹은 주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희생이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나 희생은 나는 못하고 너를 위해서 한다라는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건 아주 낮은 단계예요. 옛날 어머니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나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럼 듣기 싫잖아요. 야, 너는 이런 부분이 참 잘해서 내가 이런 거를 참 너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그러면서 너는 이게 잘 될 거야 라는 에너지 똑같은 것 같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거는 희생은 에너지 자체가 벌써 낮은 에너지라 듣기가 싫어요. 그쵸? 그 희생과 너를 이런 부분이 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존중한다라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이제 희생이라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 그쵸? 하지만 개인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요즘. 지금 뭐 연세가 들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성이 다 있죠. 있는 부분이 없고 옛날 분들이랑 같이 함께가 이게보다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들의 그냥 존중감. 서로의 각자의 그 존중감,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개인의 어떤 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까? 에너지가 좋죠. 협업하는 마음이. 에너지 자체가 벌써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이거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는 거는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잘 조화롭게 컨택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결코 침해받을 수 없는 개인의 자율성을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관계는 나라는 온전한 개인이 존재함을 전제로 시작된다. 우리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집단의 정체성의 개인을 종속시켰던 과거의 공동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나의 사적인 공간, 나의 시간, 나의 가치관은 온전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그래서 일이다. 돈을 벌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2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정직원이든 알바든 내 수입이 있다는 사실이 좋았어요.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또 내가 직접 꾸미고 관리하는 공간이 주는 자율성과 만족감이 커요.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 1.5가구 FGD 발화 중에서 분석하는 팀들에서 이제 나왔던
조사했을 때, 분석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랍니다. 그쵸? 일의 핵심은 자율성이다. 일은 자율성이 있다. 근데 자율성이란 내 삶은 내가 조정한다는 강력한 기본 욕구를 의미한다. 여기에 너무 끌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팀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율성을 고려하되,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분류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뭔가 이제 BA방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막 아부다비 방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 제가 봐도 아부다비를 갈 수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진짜 갈 수 있는 분들은 오늘 끝나고 이제 미팅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이제 4월에는 따로 해서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고, 안 그런 분들은 BA방에 나누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조율은 좀 할 필요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미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율을 해야겠다. 정말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을 때는 내년에 도전을 해도 되고, 진짜 왜냐면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 너무 30 몇 명 집중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할 수 있는 거를 오늘 또 의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조정한다는 강력한 기본 욕구를 의미하는데, 자율성이란 내 삶을 내가 조정한다. 내 삶은 내가 조정하는데 거기에 협업하면서 제대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쥐고 두려움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근데 집착인지 몰라요.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혼자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 건지, 자율성을 갖되 지켜보고 잘할 수 있도록 멀리서 안내하는 부분들. 옛날에 어, 그런 영상이 기억이 나네요. 아빠 뒤에 아이가 따라가는데 어떤 줄이 있는데 아빠는 이렇게 건너서 넘어서 가잖아요. 근데 아이는 넘어져가지고 이제 못 넘어가고 앉아 있으니까 계속 아빠가 앞에서 이제 응원하다가 이제 스스로 넘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끌어주고 잡아주고 하는, 저도 그런 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끌어주고 잡아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 해야 될 때 스스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우리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내 불안감 때문에 이제 동업자들이죠. 동업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집착하면서 하지는 않는지, 그 손을 탁 놨을 때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도 스스로 하질 못하고 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 힘이 나도 볼 수 있는 게 그냥 손을 뒷짐지고 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조정한다는 강력한 기본 욕구를 의미하는데, 작은 집이라도 내가 꾸미고 내 취향대로 설계하고 일정을 내 리듬에 맞출 때 만족스럽다. 가족 모임도 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때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통제하는 일의 세계관을 지킨다. 자율성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행동을 움직이는 동기의 원천이다. 자율성은 뭐예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행동을, 행동을 움직이는 동기의 원천이라고 보는 거죠. 행동의 이유가 자율성에서 나올 때, 행동은 뭐예요? 자율성에서 나올 때 스스로 납득이 되며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향은 선호하는 거주 공간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다.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전용 17평형, 그죠? 59제곱미터예요. 17평형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3.1를 넘었다. 보통 9평이라고 부르는 25평, 그죠? 84제곱미터보다 약 1.8배가 높은 수치다. 심지어 가격도 역전됐다. 2025년 4월을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 중에서 13개 구에서 전용 17평형의 평당 가격이 25평형을 앞섰다. 내부 구획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방 2개, 욕실 1개를 기본으로 했다면 요즘은 방 3개, 욕실 2개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등 혼자 살아도 필요한 공간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소형이라도 생활의 총량은 커지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주거 수요의 축을 바꾸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대가구였었거든요. 아이 셋, 엄마, 아빠. 7가구가 살아가지고 계속 큰 평수만 찾았어요. 60평대, 최소 적어도 50평대. 막 그랬거든요. 57평, 67평 막 그랬다가 이제 그렇게 있다가 작게 오는데 이게 될까 했는데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씩 봐요. 저도 이제 이렇게 어떤 시세나 이런 것들 보면 34평보다 40평대가 오히려 처음 분양가는 높은데 뭐 전세나 이런 거 보면은 34평이랑 비슷해요. 비슷하게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찾아요. 넓은 거를. 그러면서 계속 이제 넓은 거를 찾지 않고 소형으로 가구가 축소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러면은 비용이 크게 나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이제 작게 작게 그리고 가족이 만날 때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큰 평수, 그래, 나는 애들이 다 나가 있어도 새 가족이 또 오면 엄청 커져야 되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부로 나가면 되죠. 돈은 많이 벌 때, 외부로 나가서 외부에서, 어, 만나고 큰 평수들의 외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얻어서 이제 만나면 되니까 크게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나중에 다 잘 살면 나누기를 해도 되는 거고 또 능력 있는 부모님이 또 뭐 하면 같이 뭐 해도 되고 뭐 상관이 없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삶으로 그래서 집 주거는 이제는 축소가 되는 상황들이다. 예. 방 3개, 욕실 2개 너무 좋죠. 욕실이 하나 있어가지고는 좀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아도 욕실이 2개고 이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편리한 거죠. 그렇죠. 개인 공간들이. 그래서 0.5 선택할 수 있는 연결감 이거는 내일 또 네, 2003회는 내일 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은 서울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가 부산이고요. 네, 부산 수업이 있습니다. 이 책 참 좋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5가구 근본이즘 이 책을 가지고 뭐 강의를 안을 뭔가를 만들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읽고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어, 앞전에 여기 잘 가끔씩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거 다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해도 또 안 들어와요 하더니 진짜 그런 거 있죠. 해달라고 해주신 분이 안 들어오세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다시 해도 꾸준하게 들어오시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 책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책이 진짜 마르고다 읽은 책 중에 요즘 현실에 사업을 하고자 하니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이 책을 들고 다니시면서 꼭 많은 분들에게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현재 트렌드가 이렇더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앞서가야 되죠. 그래서 이 책을 끝나고 나면 세계 미래 보고서 2050, 2026년 현재를 읽는 게 아니라 이제는 2050년 앞서가서 네, 24년 후를 또 제가 84살입니다. 그때 그 후는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그렇게 또 한번 읽어본 시간을 갖고 책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고 명상이 있고요. 네, 대구에서 수업이 있으니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인사하고 네, 음소거 해주시켜 주세요. 네, 네, 시작.